안녕하세요. 권 작가입니다. 저는 포토샵을 이용한 사진 합성 작업을 통해 돈도 벌고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업과 창작 작업에 똑같은 기술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왜 의뢰를 받은 작업은 꽤 많은 돈을 버는데 제 작업으로는 거의 돈을 벌지 못할까요? 이 우픈 상황을 분석하면서 든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2000년대 중후반 미술계 호황기에 데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진작가 치고 그림을 팔아본 경험이 꽤 있습니다. 제가 뛰어났다기보다는 시장이 좋아서 신진작가의 작품도 잘 팔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꺼번에 1000만원어치를 팔아본 적도 있었을 정도로 행운도 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취업을 하여 미술판을 떠났지요. 그리고 약 10년 만에 돌아온 미술계에는 엄청난 양극화 현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팔리는 작품의 인기는 과열되고 안 팔리는 작품은 희망이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철없이 호황기 시절을 떠올리며 2020년 개인전을 열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두세 점은 팔리겠지라고 예상했는데 정말 한 점도 안 팔리더라고요. 코로나 시절이라서 관객도 적었고 작품도 안 팔리고. 다행히 이 전시를 통해 많은 기회가 생겼지만 실망도 많이 느꼈던 전시였습니다. 제가 미술판을 떠나 있던 동안 꿋꿋이 자리를 지켰던 작가 친구들이 전시 하나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후 많은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 작품이 종종 팔리기도 했지만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아닌 수준입니다. 순수 미술계에서는 경력이 20년쯤은 되어야 비로소 자리를 잡았다는 인식이 됩니다. 10년 차는 여전히 신진작가라고 불리우고요. 정말 빡세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이 납득이 되는 것이 예술은 무르익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작품이란 단순히 아름다운 색과 형태로 구성된 판넬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한 사람의 인생이 농축되어 있어서 감동이 있는 것이거든요. 20년의 경력이 있다면 그 진정성이 어느 정도 보증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전히 신진작가이기에 작품을 비싼 가격으로 많이 판다는 것이 시기상조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 길이 먼 입장이라는 것이죠. 작품 판매보다는 착실히 경력을 쌓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저만의 세계가 구축되고 미술계에서도 인정을 받는 시점에 작품은 제값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주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저와 제 남편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13년차 CG 작업자로서 돌아보면 10년차가 넘어서면서부터 소득이 확 늘었습니다. 10년의 경력은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르면 1만 시간이 달성되는 시점입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보장되는 시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때부터 소위 좀 살만해졌어요. 중소기업 회사원 시절과 초창기 프리랜서 시절에 비하면 현재 맡는 일의 양과 질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 좋은 컨디션이 지속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지만 외주 일이 제가 돈을 벌기는커녕 외려 투자해야 하는 순수 미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임은 분명합니다. 저도 많은 작가들처럼 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타기도 했고 현재도 계속 작업실이나 작업비를 지원받고자 끊임없이 도전하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즉,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는 그런 니즈를 충족할 만큼은 벌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저는 단가가 비싼 매트 페인터입니다. 왜냐하면 광고주 혹은 감독이 원하는 이미지를 제대로 잘 만들어주니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이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서 실력이 판가름이 납니다.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빨리 찾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을수록 이 시간을 줄여서 클라이언트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중요하죠. 최종 파일은 누가 보아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퀄리티로 내놓아야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계 최상의 품질로 제공하는 것이 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살벌한 프로의 세계에서 제작 단가는 예상되는 스트레스의 강도에 비례하여 책정합니다. 복잡하거나 일정이 촉박한 스트레스가 많은 일은 비싸게 받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맡는 외주 일은 그림을 파는 것이 아니에요. 서비스를 파는 것이 더 적확할 겁니다. 저는 제가 시각적인 솔루션을 판다고 생각해요. 고객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 도구가 사진과 그림인 것이죠. 즉, 순수하게 시각적인 이미지 자체로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에는 복합적인 이유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예술에서도 적용됩니다. 수요가 있는 맞춤 제작 작품이 더 돈을 벌기 쉬운 것은 당연합니다. 재미있고 자아실현도 되지만 인생을 녹여서 작품성을 높여야 제값을 받는 순수 미술 작업과 고소득이지만 고난이도 시각적 솔루션을 촉박한 시간 내에 최대의 효율을 내서 제공해야 하는 상업 미술 작업, 많이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순수 미술이든 상업 미술이든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내놓아야 한다. 즉,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작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리스크를 견디는 일이잖아요. 심지어 순수 미술은 주문한 고객이 있지도 않으니 아주 막막하죠. 상업 미술은 혹독한 피드백이 기다리고요. 이렇듯 세상에 내가 만든 것을 내놓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창작이 그 자체로 도전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업과 비슷하게 먼저 세상에 베푼 다음 그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응답이 손익분기점을 넘길지는 아무도 약속해주지 않지만 만약 제대로 응답을 받는다면 거의 무한대의 성장도 가능한 분야가 사업과 예술인 것 같습니다. 지난한 기다림이 동반돼서인지 예술을 낚시에 비유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비록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너무 절망하지는 말자고요. 모두가 대박을 이룰 필요는 없고 세상은 무수한 중간값으로 지탱되어 왔으니까요. 제 포부를 말씀드리면요. 지속적으로 상업미술로 돈을 벌면서 순수 미술 작업도 놓지 않을 겁니다. 꾸준히 소소하게라도 응답이 있다면 어느새 중견 작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점차 순수 작업 비중을 늘려서 원로 전업 작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